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든지 네, 러닝을 좋아한다든지 라는 분들은 이제 ADHD로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동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이 게임을 한다. 1번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2번 동물의 숲, 3번 젤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저는 동물의 숲입니다. 아,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을 선택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편안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맞아요. 네. 네. 오동쌤이 이제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 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쟁적인 거에서 되게 스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허경 쌤은 어때요? 저는 젤다. 현실에서 내가 못 이룬 걸 네, 게임에서 좀 이루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숨어 있을 수 있다. 정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정답이 없는 문제죠. 네, 사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타고난 기질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질을 설명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TCI잖아요. 네. 예,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고 해서 클로닝거라고 하는 학자가 고안한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는 기질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보상 의존, 그리고 지속성, 인내력.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기질이 더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 자극 추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극, 네, 스릴, 모험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기질, 그렇죠. 네,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높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하냐 라고 그러면 좀 저처럼 먹는 거, 근데 먹더라도 좀 폭식을 한다든지 네, 술을 마신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네, 새로운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성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한번 할 때 완전히 좀 다 풀어버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좀 클 수도 있죠. 터트리고 싶다. 네. 어허. 혹시 술을 마실 때 그렇게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아, 그거는 사실 저보다는 김지용 선생님. 두 번째로 이제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라는 기질이 가장 우세한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험 회피 기질은 똑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성이 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에 직면하는 거를 피하고 계속해서 좀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억제하고 억압하고 네,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불안에 근거한 생각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해소수단을 좀 잘 못 찾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상 의존, 사회적 민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칭찬이나 인정이나 사랑, 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보상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그런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의지하고 예,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제 전화하면서 네, 수다하면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럼 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너무 이 의존성이 높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오히려 좀 상처받고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성형입니다. 인내력이 좀 높은 타입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인내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향상 문제를 굉장히 참고 버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만큼 지칠 가능성도 높다. 번아웃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기질 자체가 보상이 없어도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라는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도 내려놓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거나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동 선생님이 이 인내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 운동을 하더라도 네, 이 인내력이 저는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아까 이제 허경쌤이랑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허경쌤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서로 좋아하는 운동의 종류가 달라요. 허경쌤은 이제 즉각적으로 승부가 나는 이제 농구 네. 같은 경기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그런 구기류보다는 이제 뭔가 혼자서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는 거 아니면 뭐 크로스핏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혼자 하면서 이제 랩 타임을 조금씩 줄여가는데 저는 굉장히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는 키로당 한 6분 30초 이렇게 뛰었나? 5km를 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뛰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서 지금 이제 4분대까지 왔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데서 좀 오는 만족감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취미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가 또 나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구를 하는데 농구가 제가 좋은 건 즉각적으로 골이 많은 나는 스포츠여서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팡팡 나오기 때문에 자극 기질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든지 네, 러닝을 좋아한다든지 라는 분들은 이제 ADHD로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나마 ADHD인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즐기냐면 틀어놓고 그냥 딴 거 하죠. 그죠? 핸드폰 하면서 네. 게임하면서 그리고 나는 왜 스트레스 이런 방법으로 풀지? 네, 라는 답이 내 자체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위에서 네, 부모에서 온 거일 가능성도 있죠. 라자루스 포크만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대처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과거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찾아오는 스트레스에서 대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임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허경쌤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위에 부모님 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했는지를 보고서 배우게 되고 그걸 차용하게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좀 부모님이랑 아이랑 좀 닮아 있는 경우가 많나요? 상당히 많죠. 진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네. 부모의 행동이 이제 아이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틀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정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담아두고 참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면은 되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화를 크게 낸다든지 약간은 좀 잘못된 방법이지만 물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거를 배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부모님이 중독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계실 때 그 자녀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취약성을 갖는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게 물론 이제 어떤 뇌 기질적인 원인에서 오는 부분들, 이제 유전성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습된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술을 통해서 좀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보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면 좀 풀리나 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술이 좀 이렇게 쉽게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 문제가 연이어서 생기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어때요? 좀 대학생 때랑 그 지금의 오동훈 선생님이랑 어떻게 보면 기질이나 성격은
비슷할 텐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 달라졌죠. 저는 사실은 이제 보상 의존형에도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많이 얻고 그런 타입에 가까워서 사실은 이제 대학생 때는 친한 친구들하고 자주 모임을 갖거나 뭐 술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막 어떤 딥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도 너무 바쁘고 사실 이제 각자가 이제 가정이 있는 이제 그런 나이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뭐 만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전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경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도 게임하고 농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게임하고 농구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저도 누구를 만날 그 시간이나 에너지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을 하더라도 저도 혼자 더 많이 하고요. 네, 운동을 뭐 지금 같이 하기도 하지만 혼자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뭔가를 이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조금 더 비싼 거 사고 그렇죠. 네, 비싼 거 모으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실적으로 손에 넣지 못했던 것들을 네. 조금 더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뭐 일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그룹이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제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회식을 좀 자주 하는 그룹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좀 푸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것들을 이제 해소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 성격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될지 요거도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극추구형이다 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스트레스 푸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극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대상한테 유독 좀 취약해요. 당장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게임하는 거, 쇼핑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나의 건강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면은 보상에 있어서 균형추가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제 충동을 좀 억제하고 관리하는 이 뇌 부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자극을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획적 즐거움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를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성취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콘솔 게임 하십시오. 가차형 게임 하시면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겨야 되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즉각 이거 올라오는 거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형 게임에서 조금 진득하게 잡고 거기서 즐거움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또 마땅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 긴장된 나의 몸, 이제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결국에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천천히 좀 해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은 내 몸의 이 반응들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경험 분명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위험회피형 분들은 항상 좀 불안으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들에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술이죠. 그렇죠. 술 마시면 우리가 릴렉스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퇴근해서 한 잔 먹기 시작하는 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험성, 취약성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좀 건강한 방법으로 치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방법들,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게 명상, 요가, 뭐 호흡 훈련,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상의존형이죠. 보상의존형이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만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리고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의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내 옆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또 한두 개 정도는 마련을 해두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부여받지 않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든 좋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결국에 내 모든 걸 또 털어놓고 하다가 상대방이 지쳐서 뭐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털어놓으시는 것도 네, 방법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하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명한테 의지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데미지도 크고 사실은 그 전에 상대방한테 가해지는 프레셔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상대랑 좀 멀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내력. 이 지속성이 높으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느껴요. 네. 네. 이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지향형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새 그게 또 다른 성취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강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쉬어서는 안 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 오히려 취미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예, 제가 조금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부터 발목이 좀 되게 안 좋아요. 네, 막 시큰거리고 하는데 이 기록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인데 이거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악착같이 나가가지고 막 뛰어요. 네. 그래서 막 겨우 막 한 1, 2초 좀 줄여. 그러면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 주말에는 조금 운동을 내려놓고 쉬었는데 네. 이렇게 허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한테 멈춤 시간을 꼭 허락을 하자. 쉴 때는 쉬어야지 우리가 더 나은 성취를 얻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에 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반응이거든요. 기록이랑 너무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같은 활동 안에서도 그 안의 선택은 우리의 성향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막 쏘고 싶고 누군가는 울고 싶고 또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회복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만 보지 말고 나는 이걸 왜 선택했을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